네, 우연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추워졌습니다. 네, 여러분 일교차가 심해졌어요. 예. 감기.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오네요, 갑자기. 바로요. 예. 예. 그래도 좀 약간 단풍이 좀 물들긴 했었어요, 이번 주말에. 저는 어제 주말에. 외투를 낮에 하도 따뜻해서 안 입고 왔다가 네. 집에를 자전거 타고 이 셔츠만 입고 가느라 거의.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저의 멍청함에 대해서 10여 분 동안 계속 화를 내면서 갔습니다. 아, 그러시고 오늘은 외투 챙겨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 멍청한 건 하루면 되지 이틀째 그러겠습니까? 다행입니다. 예.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주은님께서 질문 자유롭게 받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뭐 대단한 회견이라고 끝장 회견 이러고 있나요? 이것부터 이미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래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좀 기대는 해봅니다. 예. 네. 자, 미스터 허님께서 속보 대통령 명태균 게이트 사태 대국민 담화. 여기 어깨에 담 오는 거 아시죠? 예. 스트레스를 받아서 담이 와. 예. 이렇게 또 농담을 주셨고. 예. 9348님께서 어젯밤에 그렇게 급하게 회견하겠다, 당겨서 하겠다는 결심을 하시게 된 배경에는 위기감을 인식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여왔던 안 하느니만 못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 제대로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하는데요. 그것이 국민들에게 가까이 갈 결심이었는지 국민들과 헤어질 결심이었는지를 내일 모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자 최근 연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뉴스가 역시나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를 지켜보는 시민사회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한양대 교수 51명이 윤 대통령 즉각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예. 대략 간단히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맞아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국민의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반동과 퇴행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파탄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수많은 국민의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모자라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 이게요. 네. 이 한양대 교수님들이 쓴 문장을 보면은 51분이요. 예, 네. 굉장히 어떤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들 자세히 좀 그 네. 내용들을 보면요.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을 굉장히 어떤 경계하고 있는 맞아요.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있다. 이 전쟁, 그러니까 이 평화에 대한 어떤 불안감. 네. 전쟁에 대한 불안감 이게 굉장히 지금 70대 이상 노인 그 분들이 네.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제일 순위 중에 하나가 똑같아요. 이런 게 어떤 그 전쟁을 겪어보시고 했던 일 중에.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게 교수님들의 진단이에요. 그리고 네. 이 원인이 균형 외교를 하고 남북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를 확보하는 길인데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자극한 물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전문가,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 보기엔 이런 상황 자체가 아까 문정인 교수님도 잠깐 나오셨지만 손익계산서가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손익계산서가 너무도 자명하게 보이는 손익계산서인데 네. 뭐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제공한다고 자꾸 그러고 네. 이게 우리나라가 얻을 이익과 손해볼 거를 저울을 달아보면 그 저울추가 확 기우는 게 너무나 어떤 상식적인 눈에 보이면 잘 보이는데 네. 이 현 정부와 집권 여당만 그걸 못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국민들이 맞습니다. 불안한 거죠. 압도적인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을 마당에 지금 분단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더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할 만한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그래가지고 뭘 보이니까. 얻겠다고 네. 하는지 그 손익계산서가 너무나 자명한데 자꾸 그러는 것이 답답하고 네. 그리고 이 교수님들 이 써는 걸 보면요. 네. 뭐냐면 김건희는 논문 표절, 주가 조작, 사문서위자와 같은 파렴치한 윤리 위반이나 범법 행위를 한 데서 더 나아가서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머슴 부리듯 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어떤 이 조목조목 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분노와 네. 불안감이 이 오늘 이 시국 선언문에 그대로 표현돼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예, 이 부분 저도 네. 이 부분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감이 가는 부분. 네. 경제는 초대형 위기 직전이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감세 정책의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반면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대폭 축소했다. 네. 이게 이 교수 부자천국 서민지옥으로 만들었다. 네. 이게 어떤 이 교수님들의 진단인데 상당 부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들이 끄덕끄덕하면서 분노하실 만한 맞습니다.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지금 예. 한양대뿐만 아니라 가천대학교 교수 노조도 그렇고요. 예. 30일에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에서도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과거의 독재 망령의 소환이다라는 예. 내용의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또 한국외대 교수 73분도 지난 31일에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는 시국 선언문 했는데 예. 사실은 대학가와 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교수들을 중심으로 시국 선언 이게 어떻게 보면 정권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예. 자기의 성명을 걸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시국 선언을 하는 교수와 학생분들의 심정은 어땠을지. 예. 그리고 어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항상 과거에도 보면은 이 지식인 집단이 네. 시국 선언문을 통해서 그 불안감을 표출하고 국민들이 정부에게 경고를 하고 이런 거는 네. 어떤 매번 정말 나라가 위태로울 때 반복되어 오던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예, 지금 그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문제는 예. 정부가 이런 시국 선언에 대해서 얼만큼 심각성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사실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기자분들은 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은데 대국민 담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권순표 기자님께서 예. 만약에 가신다면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니 그 질문이란 건 항상 뭐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제가 궁금한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네, 그렇죠, 문제는 그렇죠. 네. 그날 이제 대통령이 답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아까도 네. 잠깐 얘기했지만 답을 하시면 국민들이 궁금한 건 그 답이 좀 엉성하거나 형편없을 때 계속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네. 그걸 지난번은 뭐 한 말 기자가 한 번 질문하고 대통령이 그냥 그 답이 아닌 답을 한 마디 딱 내놓고 나면 그걸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네. 이런 어떤 기자회견은 안 했으면 오히려 네. 낫지 않. 왜냐하면 그건 들으면 들을수록 더 국민들의 화만 북돋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예. 이번에는 기자들과 분야별 일문인답을 갔던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꼬리에 꼬리를 그래서요. 묻는 무제한 예. 질문을 받을 방침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방침인 것도 모르겠어요. 과연 그럴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예.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상당 부분 정말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기자들 네.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비판적인 질문을 할 기자들도 피하지 않고 네. 또 질문을 자꾸 끊으려고 그러지 않고 뭐 대답이 안 됐는데 대답이 된 척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는데요. 네. 국민들이 어지간한 어떤 대통령의 솔직한 얘기나 이거 아니면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맞습니다. 말입니다. 이 기자회견 하나 가지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난 이까지 충분히 이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관행들을 네. 포기할 분명한 결심이 서 있지 않고는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할 수 기자회견하고 있다. 나면 분노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럴 우려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예. 네. 저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질문해보고 싶어요. 뭐 하고 싶습니까? 아마 기자분들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만약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받아도 지지율이나 국민들의 성화가 가라앉지 않고 더 안 좋아진다면 혹시 하야에 대해서도 고민하실 수 있는지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답을 해주실까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는 끌고 나가서 끌려 나갈까요? 어쨌든 뭔가 정말 국민이 궁금한 것 특검법 받아들이실 건지 그렇죠. 받아들여도 소용이 굉장히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네.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그 여러 어떤 스펙트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예를 들어서 완전히 어떤 사과를 하고 전면적인 사과하고 특검법 받겠다 이 정도가 아니면 국민들의 분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번처럼 정말 자화자찬하면서 이런 성과 개혁은 밀고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오히려 정말 제 보기에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건 정무적인 판단으로 봐서도 참모들은 뜯어 말려야 될 기자회견이 될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장애 집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촛불 행동 사무실 압수수색에 지금 경찰이 나섰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회원 명당, 후원금 회비, 정관 규약, 회의록, 의사록, 녹취록 등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 경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촛불행동 측은 정권 퇴진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집회 활동 위축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도 참 뭐랄까 분명히 이런 어떤 오해 가능한
행위 왜 이렇게 그 별로 상관없는 CCTV를 검색해 그러면 여기 참석하는 분들은 당연히 누가 참석했는지 볼라 그러는구나라고 네. 적어도 경찰이 아니라 그래도 오해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네. 이 어떤 어지러운 시국에서 과잉 충성 같은데요, 이게. 네. 이런 어떤 행위들을 해가지고 국민들과 경찰의 그 거대한 어떤 국민들의 경찰이 네. 약간 괴리를 느끼는 이런 행위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뭐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했거든요. 제가 예, 자주 가는 그렇습니다. 닭갈비집 사장님도 저에게 저 토요일에 갈 겁니다. 막 이런 일반인 분들이 참석을 많이 닭갈비 했는데. 좋아하시는군요. 네,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는 거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프타임 예. 여기까지 하도록 은혜 할게요. 씨도 닭갈비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